무릎 통증은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겪는 흔한 문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무릎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걷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에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특히 무릎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오늘은 무릎 통증의 원인과 단계별 관리 방법,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흥미로운 정보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은 연골 손상입니다. 무릎 속에 있는 연골은 마치 쿠션처럼 뼈가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골이 닳게 되면 뼈끼리 부딪히면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이는 마치 신발 밑창이 닳으면 걸을 때 발이 아프고 불편해지는 것과 비슷해요. 특히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연골이 더 빠르게 마모될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오르막길을 걸을 때 무릎 통증이 더 심한 이유는 무릎에 가해지는 힘이 평소보다 2배에서 3배 더 크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던 무릎도 계단이나 경사길에서는 더 큰 부담을 느껴서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이죠. 한 사례의 60대 여성 김씨는 평소에는 큰 불편 없이 생활하다가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아프고 뻐근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병원을 찾은 결과 김씨의 무릎 연골이 마모되어 통증이 발생한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김씨에게 계단을 피하고 일상생활에서 무릎을 보호하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무릎 통증은 크게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 따라 증상의 정도와 관리 방법이 달라요. 초기 단계에서는 무릎이 가볍게 뻐근하거나 약간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주로 오래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무겁게 느껴지고 피로감이 느껴질 수 있어요. 이때는 연골이 조금씩 마모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병원 치료 초기에는 물리치료나 진통제로 통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 또는 MRI를 통해 무릎 상태를 확인하고 손상 정도를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두 번째, 얼음찜질. 무릎이 붓거나 열이 나면 얼음찜질을 15분에서 20분 동안 하루 몇 차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무릎을 안정시키기 위해 보호대를 착용하면 연골이 더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연구 사례를 보면 초기 무릎 관절염 환자들에게 꾸준한 물리치료와 적절한 약물치료를 적용한 연구에서 통증이 크게 완화되었고 무릎 기능도 개선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중기 단계는 무릎에서 움직일 때 뚝뚝 소리가 더 통증이 더 자주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는 주로 관절 사이의 기포가 터지면서 발생하는데 통증이 더 자주 발생하고 무릎이 붓거나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단계에서는 연골 손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병원에서는 MRI 촬영으로 연골 손상 정도를 확인하고 필요시 히알루론산 주사나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 관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체중이 증가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므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무릎 주변의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릎이 자주 아프면 온찜질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사례로 50대 박 씨는 무릎에서 자주 소리가 나고 장시간 걷거나 서 있을 때 무릎이 붓고 아프다고 느꼈습니다. 병원에서는 연골 손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의사의 권고에 따라 체중 관리와 스트레칭을 통해 증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기 단계에서는 통증이 매우 심해지고 무릎을 굽히거나 움직이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때는 연골이 거의 다 닳아 무릎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되며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병원 치료 말기에는 인공관절 수술이나 관절경 수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수술 후에는 재활치료를 통해 무릎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집에서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무릎에 부담을 덜 주는 운동을 추천하자면 수영과 자전거 타기 등을 통해 근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온찜질로 근육을 풀어주고 마사지로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오보조 기구 사용, 목발이나 무릎 보호대 같은 보조 기구를 사용하여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골의 재생 가능성에 대해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연골이 한번 손상되면 회복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연골에도 어느 정도 자연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손상된 연골이 완전히 새 것처럼 회복되지는 않지만 비타민C와 콜라겐 같은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하면 연골 재생을 도울 수 있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로는 귤, 딸기 등과 콜라겐이 많은 음식으로는 닭발, 돼지 껍질로 꾸준히 섭취하면 연골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비타민C가 부족할수록 관절염 발병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따라서 비타민C 섭취는 연골을 보호하고 관절염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무릎 속에는 활액이라는 윤활유 같은 액체가 있어서 무릎이 움직일 때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활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골에 부담이 더 가게 되죠. 적절한 운동은 활액의 분비를 촉진시켜 연골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하면 무릎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단,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체중을 적절히 유지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앉고 서는 것만으로도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체중이 증가할수록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도 커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체중이 1kg 늘면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3에서 4kg 증가한다고 해요. 올바른 자세 유지. 앉을 때 허리를 곧게 펴고 서 있을 때는 양발에 체중을 고르게 실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스트레스도 무릎 통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성 통증은 심리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스트레스는 통증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따라서 명상이나 가벼운 호흡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무릎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염증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생강이나 강황은 자연적으로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연어 같은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관절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같은 보충제는 연골을 보호하고 무릎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보충제를 복용하기 전에는 꼭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아요.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일 수 있어요. 걷기는 가장 간단하고 안전한 운동입니다. 너무 빠르지 않게 적당한 속도로 걷기는 무릎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자전거 타기는 무릎에 체중을 실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수영은 물속에서 체중이 거의 실리지 않아 무릎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운동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여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릎 통증은 나이가 들면서 흔히 발생하지만 조기에 적절한 관리를 통해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 바른 자세, 꾸준한 운동을 통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람은 끄시고 편하실 때 놀러오세요.